하늘에서 쏟아지는 은빛 기적 온두라스 요로의 물고기 비미스터리 추적. 세상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산을 받쳐든 당신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아니라 차갑고 미끄러운 생명체가 떨어진다면 말입니다. 길바닥을 가득 메운 것은 고인 빗물이 아니라 파닥거리며 숨을 쉬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초현실주의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중남미의 작은 나라 온두라스의 내륙 도시 요로에서는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반복되어 온 일상입니다. 과학자들은 고개를 저었고 신학자들은 기적이라 불렀으며 주민들은 이를 하늘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한 현상의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 온두라스의 깊은 오지로 떠납니다. Alluvia de Peces, 즉 물고기 비라고 불리는 이 미스터리는 과연 정교한 조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지구의 거대한 메커니즘일까요? 제1부 전설의 시작 160년 전의 기도. 요로라는 도시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곳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온두라스는 극심한 빈곤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굶주림에 울부짖던 시절 스페인 출신의 선교사 호세 마누엘 수비라나 신부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3일 밤낮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이시여 이 가난한 자들을 굽어 살피어 먹을 것을 내려주소서. 기도가 끝난 직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수비라나 신부의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사건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 요로 지역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어김없이 길바닥에는 물고기들이 널브러집니다. 이 물고기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요로는 바다에서 무려 70km 이상 떨어진 내륙 산간 지대입니다. 바닷물고기도 아닌 이 민물고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과학적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제2부 목격자들의 증언과 현장 검증. 우리는 실제 물고기 비를 경험한 현지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70평생을 요로에서 보낸 루이스 할아버지는 그날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면 우리는 직감합니다. 곧 물고기가 올 거라는 걸요. 바람이 나무를 뿌리째 뽑을 듯이 불고 번개가 땅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죠. 하지만 폭풍이 잦아들고 밖으로 나가면 땅 위는 은빛으로 번쩍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파닥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바구니를 들고 나가 그것들을 줍습니다. 현지인들의 증언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비가 내릴 때 물고기가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드뭅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서 모두가 집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고기들은 모두 약 10cm 내외의 작은 크기이며 이 지역 강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종류라는 점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물고기들의 상태입니다. 1970년대 이곳을 방문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의 조사에 따르면 발견된 물고기 중 상당수가 눈이 멀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세계에서 서식하던 생명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제3부 과학적 가설 워터스파우트인가 지하의 역습인가. 이 기이한 현상을 마주한 현대 과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현상, 그 너머의 물리적 법칙과 지질학적 특성을 파헤치는 치열한 논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워터스파우트, 즉 강력한 수상 회오리 바람 이론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요로 지역의 특수한 기압 배치와
우기철의 불안정한 대기가 만나면 거대한 상승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강력한 회오리가 인근 하천이나 멀리는 바다의 수면을 훑고 지나갈 때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물과 그 안의 생명체들을 상층권으로 빨아올린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물고기들은 거대한 정난운 속에 갇힌 채 수 킬로미터 혹은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구름이 무거워져 비를 뿌리거나 상승 기류가 급격히 약해지는 지점에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지상으로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영국이나 호주에서 개구리나 물고기가 비와 함께 떨어진 사례들은 이 워터스파우트 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로의 사례를 이 이론에 대입하면 몇 가지 치명적인 모순이 발견됩니다. 우선 요로는 가장 가까운 해안선으로부터 약 7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입니다. 그 먼 거리를 물고기가 공중에서 생존한 채 이동하기란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워터스파우트가 발생했다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초나 진흙 혹은 다른 수중 생물들도 함께 섞여 있어야 하는데 요로의 길가에는 유독 특정 종류의 작은 은빛 물고기들만이 깨끗하게 분류된 듯이 발견됩니다. 자연적인 회오리가 특정 어종만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수행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두 번째 가설은 지질학적 관점에 기초한 지하 수로설입니다. 요로를 포함한 온두라스 북부 지역은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회암층이 오랜 세월 침식되며 만들어진 거대한 지하 동굴과 복잡한 수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물고기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발밑에서 솟아오른 존재들입니다. 평소에는 빛이 들지 않는 깊은 지하 수로에서 서식하던 물고기들이 5월과 7월 사이에 극심한 폭우를 만날 때 사건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빗물이 좁은 지하 통로를 압박하며 수위를 급격히 높이면 강한 수압이 발생합니다. 이때 물고기들은 이 압력에 밀려 지표면의 작은 틈새나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 지상으로 분출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통에 주민들은 물 위에서 떨어지는지 아래서 솟구치는지 구별하기 어렵고 비가 그친 뒤 길바닥에 남겨진 물고기들을 보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믿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 요로를 방문했던 과학자들은 발견된 물고기들의 생태적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햇빛을 오래 보지 못한 듯 색이었고 무엇보다 시력이 거의 퇴화된 상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평생을 어두운 지하 수로에서 보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라면 왜 주민들은 폭풍우가 치는 동안 지붕이나 우산 위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타격음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것일까요? 또한 지하에서 솟구쳤다면 물고기들이 특정 지역의 도로 위에만 집중적으로 흩어져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학적 데이터는 땅을 가리키고 주민들의 감각은 하늘을 가리키는 이 기묘한 괴리는 요로의 물고기비를 단순한 기상 이변 이상의 신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상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촬영하거나 물리적으로 완벽히 검증해낸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과학의 잣대로는 다 잴 수 없는 자신만의 비밀 통로를 요로의 지하 혹은 구름 속에 숨겨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4부 전 세계적 현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 우리는 요로의 물고기 비를 보며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의 기록 역사를 뒤져보면 하늘에서 기상천외한 것들이 쏟아진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초자연적 현상 연구가인 아이번 샌더스는 파프로츠키, 하늘에서 떨어진 물체들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2009년 일본 이시카와현의 평화로운 마을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민들은 자신의 자동차 본닛과 주택,
지붕 위에 수십 마리의 올챙이와 작은 개구리 사체들이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당시 일본 기상청은 근처에 강력한 용오름 현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새들이 입에 물고 가다 떨어뜨렸다는 가설도 제기되었지만 수십 마리가 동시에 특정 구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욱 기괴하고 섬뜩한 기록은 1876년 미국 켄터키주 베스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켄터키 6비 사건입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손가락 마디만 한 생고기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당시 현장을 조사했던 학자들은 이것이 곰의 고기인지 혹은 양의 고기인지 논쟁을 벌였고, 일부 용기 있는 주민들은 이 고기를 직접 맛보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후대에 와서 독수리 떼가 공중에서 토해낸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지만, 하늘에서 고기가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준 공포와 충격은 지역 역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멕시코 탐피코에서도 요로와 유사한 물고기 비가 보고되었습니다. 해안가 인근 도시였던 이곳에서는 폭우와 함께 작은 물고기들이 보도블록 위로 떨어졌고, 기상당국은 이를 강력한 상승 기류에 의한 현상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 아웃백의 작은 마을 라자마누에서는 1974년과 2004년, 그리고 2010년에 걸쳐 수백 마리의 흰색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강력한 정난운 내부에 형성된 상승 기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물리적 힘을 가집니다. 특히 물 위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인 워터스파우트는 수톤에 달하는 물무더기와 함께 그 속에 사는 생태계 자체를 상공으로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공중으로 빨려 들어간 생명체들은 구름 내부의 강한 기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지표면의 기압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에서 자유낙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파프로츠키의 가장 합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그 어떤 사례를 가져와도 온두라스 요로의 현상이 가진 특별함을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지역의 동물 비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에 그칩니다. 반면 요로의 물고기 비는 놀라울 정도의 지속성과 정례성을 가집니다.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 특정 기상 조건이 갖춰지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어김없이 은빛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같은 장소에 특정 어종이 집중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기상 이변의 확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매년 같은 경로로 워터스파우트가 발생하여 같은 종류의 물고기만 골라 특정 마을에 떨어뜨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로의 미스터리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자연의 정교한 설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지구 내부의 주기적인 박동일까요? 요로의 하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다른 파프로츠키 사례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독보적인 신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5부 문화적 정체성과 축제의 현장. 요로 주민들에게 물고기 비는 더 이상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역사이자 매년 찾아오는 소중한 삶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외부인들은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돋보기를 들이대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이 현상은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하게 누려야 할 축복 그 자체입니다.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 첫 번째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요로 시내는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합니다. 이름하여 물고기 비축제인 페스티벌 드라 유비아 데 페세스가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도시 곳곳에는 물고기 모양의 형형색색 장식물들이 걸리고 거리에는 물고기 가면을 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퍼레이드 행렬은 수비라나 신부의 기도를 재현하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이들에게 진위 여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이한 현상이 온두라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산간도시 요로를 전 세계 지도 위에 선명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입니다. 물고기 비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구니를 들고 나와 물고기를 줍고 그것을 큰 솥에 넣어 함께 요리에 나누어 먹는 과정은 이 공동체가 수백 년간 유지해온 가장 따뜻한 연대의 방식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하늘이 갑작스럽게 내려준 신선한 단백질 공급원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자비로운 구호 물자와도 같았습니다. 주민들은 이 물고기를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 믿으며 그 어떤 귀한 음식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현대적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하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은 레갈델라 유비아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역사회는 이 현상을 단순한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이자 요로만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적 규명에 매달리기보다는 이 현상이 만들어낸 풍요로운 이야기와 공동체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요로 주민들이 선택한 가장 현명한 미스터리 대처법인지도 모릅니다. 제6부 미결의 장 자연은 답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한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내 토양을 분석하고 생명의 기원을 설계하는 유전자 지도를 그리며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를 정복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두라스 요로의 작은 도로 위에 널린 은빛 물고기들은 이러한 인간의 지적 오만에 조용한 경종을 울립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정교한 기상 레이더를 가동하고 지질 분석 데이터를 쏟아낸다 해도 우리 발밑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수로의 움직임이나 거센 폭풍 후 속 찰나의 역학관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설명해내지는 못합니다.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명확하고 수치화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강박에 대해 자연은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묵묵히 은빛 물고기를 뿌릴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미스터리의 정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늘 구름만 바라보느라 정작 우리 발밑 땅 밑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요동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복잡한 통계와 확률 계산에 매몰되어 수백 년간 이 현상을 온몸으로 겪어온 주민들의 생생한 믿음과 직관을 미신으로 치부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증명하며 전진하지만 자연은 때때로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남겨둠으로써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요로의 물고기 비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다 읽지 못한 지구라는 거대한 책에 숨겨진 페이지일 것입니다. 미스터리는 반드시 풀려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그 의문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탐구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다음 폭풍이 지나간 뒤 요로의 하늘 혹은 땅은 또다시 은빛 기적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 답은 여전히 짙은 구름 속 혹은 깊은 지하 수로 속에 숨겨져 있겠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인간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과 경이로움이 피어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진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온두라스 요로에서만큼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대지를 가르며 어둠이 세상을 삼킨 다음 날 아침 길 위에는 어김없이 반짝이는 작은 생명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야말로 인간이 멈추지 않고 탐구하며 더 넓은 세계를 꿈꾸게 만드는 진정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로의 은빛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눈앞의 현상 너머에 있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다음 비가 내리는 날 당신의 우산 위로 떨어질 것이 단지 차가운 빗방울일지, 아니면 상상을 초월한 생명의 도약일지는 오직 자연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